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비커스 홀딩스를 깊게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름만 보면 그냥 통신장비 회사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유비커스 홀딩스는 지주사업, 자회사 관리, 부동산 임대에 신규 투자를 하는 구조이고 핵심은 자회사들에서 돈이 벌리느냐 그리고 그 돈을 얼마나 주주에게 잘 돌려주느냐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유비커스 홀딩스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단순한 테마성 재료 하나가 아니라 실적 반등, 배당 확대, 주주 환원 강화, 그리고 볼트온 M&A업 기대가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먼저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공시부터 보겠습니다. 유비커스 홀딩스는 2026년 2월 3일 공시에서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556.62억 원, 영업이익 306.05억 원, 당기순이익 336.4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3.88%, 영업이익은 113.30%, 순이익은 57.08%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조금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이익 체력이 한 번에 확 뛰었다고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회사도 실적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종속회사 유비커스와 넥사이트의 매출 증가를 들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유비커스 홀딩스는 본체 자체가 엄청난 제조 매출을 내는 구조라기보다 자회사 가치가 실적과 주가를 좌우하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기사에서도 회사는 유비커스, 넥사이트, 유비커스 인베스트먼트, 바이랩 등 핵심 자회사를 보유한 기술 투자 전문 지주회사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공고에서도 넥사이트는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 바이랩은 신기술 금융, 유비커스 인베스트먼트는 벤처 투자 조합 운용 관련 사업 등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즉, 이 회사는 하나의 단일 아이템으로만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 반도체 산업 장비, 의료기기 헬스케어, 투자 사업이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 자회사 중 가장 익숙한 이름이 유비커스입니다. 유비커스는 유선 통신장비 회사이고 유비커스 홀딩스의 가치평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넥사이트는 최근 실적 기여도가 확 올라온 자회사로 언급되고 있는데 최근 보도에서는 넥사이트가 DDR5 서버용 메모리 모듈 테스트 장비 관련 사업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유비커스 홀딩스는 옛날처럼 그냥 지주사 할인만 받아야 하는 종목이 아니라 자회사들의 업황 회복이나 신규 납품이 붙으면 실적 레버리지가 꽤 크게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최근 왜 이 종목을 다시 세게 보기 시작했는지 보겠습니다. 3월 들어 유비커스 홀딩스는 지주사 테마 상승과 함께 52주 신고가 흐름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인포스탁과 조선비즈 쪽 집계에서는 3월 11일 급등, 3월 16일 52주 신고가, 3월 18일에도 52주 신고가 이력이 언급됐고 3월 25일에는 외국인 수급 유입을 동반한 신고가 경신 기사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뉴스보성 기사만으로 기업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시장 해석은 분명합니다. 최근 정부 시장 전반의 주주 환원 기대, 자사주 소각 분위기, 지주사 재평가 흐름 속에서 유비커스 홀딩스가 묶여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비커스 홀딩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회사는 2026년 2월 3일 공정 공시를 통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알렸고 최근 기사들에 따르면 조정 후 당기순이익의 70%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2028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3일 임시주총에서 자본준비금 감소를 결의했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배당 여력을 키웠습니다. 최근 3월 지급 예정 배당금도 이런 재원 활용과 연결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배당 좀 합니다가 아니라 배당을 구조적으로 계속 늘려갈 수 있게 판을 짜놓은 회사라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된 겁니다. 실제로 이번 주총에서는 보통주 1주당 240원 현금 배당이 확정됐고 총 배당금은 약 39.63억 원, 지급 예정일은 2026년 3월 31일로 정정 공시됐습니다. 기사 기준으로는 전년 130원에서 240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배당을 보수적으로 하던 회사가 갑자기 무리하게 한 번 준 게 아니라 실적 개선과 자본정책 변경을 배경으로 배당을 키운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쪽에서는 바로 이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첫째, 실적이 좋아졌다. 둘째, 배당이 커졌다. 셋째, 주주환원 정책이 명문화됐다. 넷째, 남는 현금이 많다. 다섯째, 그 현금으로 신사업 M&A까지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붙는다. 실제로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유비커스 홀딩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440억 원 수준으로 소개됐고 회사는 최근 주총에서 볼트온 방식의 신사업 확장 의지를 내비쳤다고 전해졌습니다. 자회사 유비커스와 넥사이트의 새 사업을 덧붙이는 형태가 언급됐습니다. 즉,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배당 지주사 하나에만 멈춘 게 아니라 배당 지주사 실탄을 가진 투자형 지주사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배당주라고 하면 보통 느리고 재미없는 종목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유비커스 홀딩스는 최근 흐름만 보면 완전히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배당 확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 턴어라운드 지주사 재평가 M&A와 기대 자회사 성장성이 동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순간 할인율을 확 줄여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꺾이는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 국면에서 이런 주주 환원까지 붙었다는 건 밸류에이션 재평가 논리가 비교적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뉴스와 공시를 하나씩 연결해서 이 회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 축은 본업과 자회사 실적입니다. 2월 3일 실적 공시는 단순 숫자 발표가 아니라 유비커스와 넥사이트의 매출 증가가 연결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즉, 유비커스 홀딩스 주가를 볼 때는 홀딩스 자체보다 자회사 실적 파워가 얼마나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자회사 쪽 수요가 일시적이거나 납품 사이클이 꺾이면 홀딩스도 다시 평범한 배당 지주사로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회사 실적이 유지되면 홀딩스는 배당과 M&A 옵션까지 더해져 매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주주환원 강화입니다. 3월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현금 배당 결의, 이사감사 선임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됐고 별다른 지배구조 리스크 신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호재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특히 이미 2월 초에 배당 결정을 공시했고 3월 지급일 정정 공시까지 나왔기 때문에 회사가 주주환원 정책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축은 자사주 소각 이력입니다. 유비커스 홀딩스는 2025년 5월 13일 이사회 결의로 기취득 자기 주식 54만 5,928주를 소각하기로 했고 소각 예정일은 2025년 5월 23일이었습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약 34.45억 원으로 보도됐습니다. 사업보고서 관련 공시 검색 결과에도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자기 주식 54만 5,928주를 이익소각 방식으로 소각했다고 언급됩니다. 이건 주주환원 메시지를 강화하는 행동입니다. 단순 배당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 개선까지 꾀해온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축은 투자형 지주사 전환 스토리입니다. 최근 전자신문과 더 엘렛 기사에서는 유비커스 홀딩스가 올해 투자형 지주사 전환을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표현이 시장에서 먹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내 지주회사들은 자주 할인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자회사 실적이 살아나고 현금도 충분하고 배당도 강화했고 추가 인수나 신사업 편입 이야기까지 나오니 더 이상 가만히 배당만 주는 회사로 보지 않겠다는 기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 인수 발표가 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확정된 실적이 아니라 기대 프리미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이 종목의 강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비커스 홀딩스의 첫 번째 강점은 실적의 숫자가 실제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 말로만 좋다고 하는 회사는 많지만 유비커스 홀딩스는 2025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의미 있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건 단순히 원가가 조금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사업 믹스나 자회사 기여가 좋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강점은 주주환원 의지가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배당 확대, 자본준비금 감소를 통한 재원 확보, 자사주 소각 이력, 장기 주주환원 정책 공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이런 흐름은 그냥 형식적인 공시 한 줄보다 훨씬 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이 주주환원 테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정책은 밸류에이션 할인 축소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점은 현금 여력입니다. 보도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440억 원은 단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주사가 현금을 충분히 들고 있으면 업황이 나쁠 때 버티는 힘이 생기고 업황이 좋아질 때는 기회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볼트온 M&A까지 더하면 주가는 기존 사업 가치 추가 성장 옵션을 반영하려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지주사 할인 본능입니다. 국내 시장은 지주회사에 프리미엄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자회사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언제 또 할인받을지 모른다는 시선이 강합니다. 따라서 유비커스 홀딩스가 지금처럼 재평가를 받으려면 배당 확대나 M&A 기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자회사 실적 개선이 실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회사 실적이 흔들리면 주가도 쉽게 식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기사들이 회사의 자회사 성장과 실적 개선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기대가 앞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볼트온 M&A, 투자형 지주사 전환, 신사업 확대 같은 키워드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대형의 확정 거래가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급등할 때는 일부 구간에서 정책 기대, 지주사 테마, 수급 가열이 가치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좋게 볼 근거는 있어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꽤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자회사 업황 민감도입니다. 최근 연결 실적이 좋아진 배경 자체가 자회사 유비커스와 넥사이트의 매출 증가였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이 부분이 둔화되면 연결 실적 모멘텀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납품, 특정 사이클, 특정 고객 수요가 반영된 실적 개선이라면 다음에 숫자가 다시 평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순히 배당만이 준회하고 끝낼 게 아니라 자회사별 성장 지속성을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투자 성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비커스 홀딩스는 초고성장 꿈을 파는 종목이라기보다 원래는 저평가 지주사였는데 최근 들어 실적 성장 주주환원 투자 옵션이 붙으면서 할인만 받고 끝날 회사냐 아니면 재평가 받을 회사냐라는 싸움이 시작된 종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 가장 좋은 질문은 얼마까지 갈까가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자회사 이익을 늘리고 그 이익을 배당과 소각과 투자로 잘 배분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게 된다면 유비커스 홀딩스는 단순 배당주가 아니라 현금 창출형 지주 플랫폼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게 안 되면 다시 느린 지주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비커스 홀딩스의 최근 핵심 뉴스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2025년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는 것. 둘은 주당 240원 배당과 장기 주주환원 강화가 확인됐다는 것. 셋은 현금 여력을 바탕으로 투자형 지주사 볼트온 M&A 기대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2025년 자사주 소각 이력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이 회사를 그냥 조용한 지주사로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유비커스 홀딩스는 지금 당장 폭발적인 테마주처럼 해석하기보다는 실적이 받쳐주는 저평가 지주사의 주주환원과 성장 옵션이 덧붙은 종목으로 보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한번 시장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길고 묵직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늘 같습니다. 자회사 실적이 계속 좋고 회사가 주주환원 약속을 실제로 지키는가? 앞으로도 이 두 가지가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상으로 유비커스 홀딩스 심층 분석 마치겠습니다.